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네. 6월 16일, 네, 장 마감 후에. 자, 오늘 기분 좋게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이제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좀 시원하게 시장이 전강 후강으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우리 야간 반상회, 매주 월요일 날 진행하는 야간 반상회 때도 그런 얘기 드렸었죠. 사실 우크라이나, 저는 애초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전쟁 가능성은 높고 긴장을 계속해서 양쪽의 기싸움이 계속 되겠지만 그 절정으로 가는 시점. 그래서 이번 주 16일이 미국이 지목한 러시아의 침공일이었잖아요. 그거 지나고 나면 시장이 반전이 나올 것이다. 어차피 침공하기 힘드니까요. 그렇죠? 누가 전쟁을 우리 언제 며칠 날 무슨 뭐 날짜 봐가면서 합니까? 뭐 이사 가는 것도 아니고. 또 미리 알려주고 합니까? 예. 상당한 기싸움을 하면서 조금 더 보다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기싸움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악재가 좀 해소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꼭 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좀 있을 수 있죠, 앞으로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악재는 이미 시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침공하지 않는 이상 제가 볼 때는 이전처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증시 분위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 이 악재가, 그렇죠? 이 긴장이 좀 완화된 것이 또 미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주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올려놓은 건데 여기에 플러스 중국 영향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뭔지. 오늘 또 거의 전 업종군들이 올라서 사실은 지금은 뭐 현금을 들고 주식을 언제 살지 고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시장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선다, 또 고민하겠죠. 못 사죠. 왜냐하면 저점에 주식을 다 팔았다 이거예요. 더 비싸게 사줘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는 들고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주식 투자자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최근과 같은 폭락장에 주식을 남기고 들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급반전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그 급반전이 강하게 급반전이 나올 때 누릴 게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이제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아시겠지만, 자, 화면 보시죠. 푸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네. 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 푸틴하고 이제 회담을 가진 다음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일에 국경 근처에서 훈련을 하던 러시아 군들이 일부 철수를 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숄츠 총리는 러시아군이 철수한 거 좋은 신호다.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좀 재미난 내용이 있습니다. 푸틴은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 협상하자라고. 그죠? 하지만 바이든은 못 믿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얘기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상황이 조금 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침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우린 그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고, 침공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한다라고 했으니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미난 건 이 러시아하고 미국은, 그죠? 경쟁자죠. 과거 냉전에 양축을 담당하던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경쟁자이면서 공존관계, 공생관계에 있는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 악재가 좀 해소되면서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나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좀 올랐고 다우지수는 1.2%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2.5%인가요? 2.5% 급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5%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러시아는 5% 돌려놨다. 반대로 유가는 좀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미증시에서 좀 보시게 되면 소위 이제 최근에 낙폭과대에 있었던 이런 빅테크 주식들도 그죠? 뭐 반도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전반적으로 다 올랐고 그 다음에 테슬라나 루시드 뭐 이런 전기차 주식들도 전부 다 올랐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리오프닝 주식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좋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들 좀 짚어 보겠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이제 우리 애플입니다. 뭐 애플은 뭐 사실 크게 빠진 건 없었으니까요.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장기 추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사실은 보유한 사람들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이렇게 장기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좀 빠졌다가 좀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아마존입니다. 뭐 급락이 나왔다가, 그죠? 다 실적이 좀 살렸죠. 네, 올려놨고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빠졌다가 5% 돌려놨습니다. 루시드, 예, 5%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었죠. 근데 이 루시드나 테슬라 이런 쪽은 전기차지만, 미국이 이제 3월 FOMC 사실 이제 금리를 한 단계 올리냐, 두 단계 올리느냐, 두 단계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그죠? 사실 이 주식들도 뭐 반도체나 이런 빅테크 주식들과 마찬가지로, 그죠? 금리 인상에 다소 좋지 않은 영향을 좀 받는 기술주들 성장주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악재 영향력이 완화가 되면 이들 종목군들이 좀 좋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돌리고 있다. 그죠? 예. 자,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자, 엔비디아는 9%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이런 자리는 이제 잡아보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AMD도 급락 나왔다가, 그죠? 예. 급락 나왔다가, 급반등 나와서 6% 올랐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MU.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거의 하이닉스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당연히 움직일 텐데, 최근에 반도체줄 중에서 가장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NXPI. 자, 역시 좀 빠졌다가 박스권 하단에서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리오프닝 주식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 주식들 중에서 오늘 좀 먼저 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 제가 메리어트나 힐튼, 하얏트 이런 애들이 먼저 뚜껑을 열 것이다. 그리고 부킹홀딩스 있지만 익스피디아 뚜껑 열 것이다. 에어비앤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외의 것들 리오프닝 주식들도 다수가 여전히 저가 매력이 생기는 게 상당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익스피디아입니다. 익스피디아. 제가 여러분들 아마 요때,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 벗어나서 한 지난주에도 저희 회원님들 제가 익스피디아 이거 뚜껑을 열 거니까 매수하시라고 했습니다. 190달러 넘어서서 지금 210달러대로 올라왔습니다. 익스피디아 뚜껑 열었습니다. 부킹홀딩스 이거 이제 S&P 500에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부킹홀딩스도 이 흐름을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전날에 한 6% 올랐는데 잘 보시면 135, 140, 뭐 145달러, 150달러 있던 애가 지금 180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 장기전으로 얼마 갈지 이들 종목군들을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뚜껑 여는 애들도 있습니다. 뚜껑을 연다라는 표현은 저는 고점을 돌파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계속해서 말한 메리어트. 작년 이제 7, 8월 달에 델타가 한참 확산됐을 때, 그죠? 여러분들한테
뭐 리오프닝 주식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이다. 그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죠? 단기 투자하시라고 그랬는데 근래에도 이렇게 좀 빠졌었는데 시점 사두면 네, 뚜껑 열 것이다. 170달러 넘어서서 지금 180으로 넘어섰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주가가 얼마였냐면 여기에요. 150달러.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자리 찾아온 거지 많이 올랐다?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는 하얏트입니다. 하얏트도 자, 이거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여기도 뚜껑 열 거라고. 지금 100달러 넘었습니다. 전날에 8%나 급등했습니다. 하얏트. 그럼 뒤따라서 힐튼도 지금 고점을 넘기기 직전입니다. 호텔, 뭐 카지노, 뭐 이런 쪽에서 선발적으로 먼저 앞서가내고 뒤이어서 움직이는 애들도 많이 있죠. 카지노 쪽에서. 걔들도 지금 상당한 가격 매릿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날에 보니까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한 8%나 올랐었고요. 유나이티드 항공도 7.5%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죠?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주식들 중에서 물론 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쭉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지만 미국이 이 수소 그죠? 예, 수소에 투자를 시작을 했다. 인프라 부양안에 포함된 수소 투자를 볼까요? 네. 기존에 이제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에 포함된 수소 투자를 시작을 한다. 그죠? 그래서 4개의 수소 허브를 조성하고 80억 달러 투입을 한다. 그죠? 예. 자, 요거 여러분들 수소 관련한 종목은 또 한번 미국 주식들 중에서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나만 좀 얘기해 보면 플러그 파워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미국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 주식으로 좀 넘어와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 왜 올랐느냐? 우크라이나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긴장이 완화가 되면서 올랐다. 여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중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보여보겠습니다. 자, 중국 1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9.1%다. 시장의 예상치를 그죠?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좋았습니다. 이게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 0.9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1%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보니까 전달에는 보시면은 10.3이었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9.1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사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물가 그렇죠?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정부가 다시 이 추가 부양을 하기 위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지금 생겼다라고 그래야 될까? 그죠? 금리도 좀 내리고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어떤 신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2년 올해는 지난번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시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우리 시장도 그렇죠? 영향을 좀 받게 될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코스피는 1.99% 돌려 세웠고요. 코스닥은 무려 4.5%나 돌렸습니다. 178. 자, 지난 1월 달에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거의 20% 폭락했습니다. 단기간에 가장 역대급으로 빠졌기 때문에 정말 한편으로는 시원하게 빠졌다. 한편으로는 정말 곡소리 났다. 정말 힘든 그죠? 시간이었다. 그죠? 하지만 돌려세울 때 보니까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날 같은 경우 보십시오. 이거는 뭐 완전히 깨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전날에도 거의 뭐 10%나 투매가 나오고 일부 종목 제외하고는 급락이 나왔는데 어제 주식을 판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제 주식 판 사람들은 오늘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죽은 주식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응? 그리고 들고 있어야 누릴 수 있다.
폭락장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은 폭락장이 다 지나고 났는데도 이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주식을 보유하고 누릴 수 있다. 네, 자, 이번 주, 자, 이제 미국은,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됩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자, 이런 이벤트가 좀 있는데,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저는 3월 FOMC가 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첫 번째 금리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 다 노출되어 있는 악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고 미국이나 아니면 이제 서방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실제로 침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예요. 그죠? 자, 3월 FOMC도 마찬가지. 금리는 올립니다. 지금 보면 한 단계냐 두 단계냐 이거 아닙니까? 25bp냐 50bp냐. 50bp일 가능성이 높고 50bp여야지 시장이 더 좋다. 왜? 첫 번째 충격을 좀 많이 받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시장이 충분히 그를 반영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3월에 말이죠. 25bp 인상하고 3월에 만약에 금리를 뭐 안 올릴 가능성은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이거 오히려 악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50bp 인상이 오히려 시장에는 재료가 될 것이다. 불확실성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투자 유체별로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늘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죠? T코스닥에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뭐 엄청난 자금이 또 좀 들어왔으면 예, 그러면서 양시장 합쳐서 2,200개 종목. 뭐 사실 지난 월요일만 하더라도 장중에 2,200개 종목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거꾸로 2,200개 종목이 이상 종목이 상승을 하더라. 재미나죠? 네. 자, 오늘 그 특징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도 다 좋았고요. 낙폭과대주도 전반적으로 좋았어요. 거기에 한 가지 조금 재미난 부분은 뭐가 있었냐면 이전과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증시가 급락할 때 견조했던 건 리오프닝 주식들이 견조했습니다. 그죠? 항공, 여행, 뭐 백화점, 면세점, 카지노 또 뭐 이런 애들이 괜찮았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빠졌던 기술주나 이런 쪽이 좀 반등이 강하게 나면 얘네들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떨어지는 거. 근데 얘들도 오늘 다 올랐어요. 먼저 이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 1등입니다. 지금. 무려 10%나 올랐, 11%나 올랐습니다. 여기 얼마였냐면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날은 매수, 주가 매수해도 되고 다음날도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보유한 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만약에 내가 2만원 초반에 가지고 있어 손해를 봤어도 손해보고 돈 잃는 게 낫겠습니까? 시간을 좀 할애하더라도 손실폭을 줄어들고 돈 안 잃는 게 낫죠. 이제는 다 돌렸습니다. 그죠? 이젠 여기서부터 더 올라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수익으로 갑니다.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상당한 또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살짝 눌림목이 있었고요. 여기에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것도 지금 이렇게 뭐 견조합니다. 이전과 같은 시장 상황이었으면 이렇게 시장 급락할 때 견조했던 애들은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진에어는 5.7% 돌렸습니다. 여행주들도 오늘 대부분 플러스로 다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좀 주목할 게 뭐였냐면 2차전지 쪽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가 한 5% 정도 반등 나왔다. 그냥 보는 겁니다. 이건. 네. 그 다음에 에코프로도 한 3% 반등 나왔다. 뭐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나노신소재는 7% 돌렸습니다. 나노신소재 7% 돌렸습니다. 뭐 흐름 괜찮다 보여집니다. 그죠? 예, 나노신소재 한 7%. 그러니까 소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 그죠? 예, 덜 올랐다. 오른 게 덜하다 이거죠. 그죠? 예, 나노신소재. 뭐, 좋습니다.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뭐, SKIT도 오늘 7.8%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하십시오. 이거는 중국 비중이 좀 높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좀 좋아지면 얘도 좀 좋아질 여지가 높아. 그래서 중국 시장 관련해서 분위기를 좀 계속 탐색하고 있는 거니까.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여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가능성 열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눈여겨볼 게 엔터주였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무려 7% 돌려 세웠는데 여전히 바닥이죠. YG엔터는 5.5% 올랐는데 57,000원대로 회복을 했는데 뭐 사실 이런 자리는 주식을 샀어야죠. 당연히. 가만히 들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 한 7만 원 이상대로 또는 빅뱅이 봄에 신곡 내놓을 때까지는 계속 가보자 그러고 말씀을 드렸죠. 자, 소위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완화가 됩니다. 그죠? 예, 이제는 이제 QR코드도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왜 리오프닝 주식들이 급등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확진자 수가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죠? 바람처럼 불었던 이 코로나 확진자 수. 그죠? 그리고 감염력이 워낙 강한 오미크론이. 그죠?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자, 요거는 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뭐 최근에 100만 넘어간 90만 넘어갔었고 넘어간 날들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지금 하루 10만대로 좀 줄어들. 100만 가까이 된다. 100만 넘고 90만 막 이러다가 1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시죠? 지금 이게. 이게 보이시죠? 예.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어떻게 돼? 그냥 올라가겠지. 그죠? 자, 참고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터주들 굉장히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자, 이쪽에서 뭐 파라다이스 같은 거는 지금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서 오늘 한 3.8% 정도 올랐다. 그죠? 그리고 여기 지금 호텔신라 같은 거 한 3%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에 신세계도 뭐 견조하게 먼저 올랐지만 신세계 인터도 지금 한 4%대 좀 돌려 세웠고요. 아모레라인 뭐 이런 거 화장품 주식들도 오늘 견조했다. 근데 다만 오늘은 얘들이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그죠? 오늘은 낙폭과대했던 반도체주들도 그죠? 반도체주들도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장비주들도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2차 전지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게임주들 분위기를 최근에 사실 실적 때문에 쇼크 먹어가지고 쭉 빠졌는데, 그죠? 네. 위메이드가 오늘 다시 그, 돌리면서, 그죠? 네, 오늘 좀 다시 돌리면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 시장 돌리면서, 그죠? 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돌렸습니다. 자, 오늘 위메이드 대표의 기자 간담회 내용, 이것이, 오히려 좀 재료가 되었다. 근데 이제 코스닥이 시장이 살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자, 위메이드와 더불어서 카카오 게임즈 지금 4.3% 올랐습니다. 오늘. 근데 옆으로 좀 늘어져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그래도 견조하게 잘 지키고 있다. 네오위즈, 넷마블, 뭐 비슷비슷하게 한 3, 4%대 오늘 좀 돌렸고요. 그 다음 부품주 쪽에서 파트론 지금 한 3%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인터플렉스, 이건 뭐 여전히 이제 박스권에서 그래도 시장이 급락할 때 정말 견조하게 잘 버텼죠. 뭐 옵트론텍 뭐 하단입니다, 지금. 뭐 이렇게 다중바닥의 하단입니다. 뭐 나무가나 이런 애들도 전반적으로 좀 반전이 있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1.4%로 마감이 되었고요. SK 하이닉스 2.7 정도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한 1% 정도 됐는데 얘는 사실 여기에서는 조금 좀 팔았어야 돼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3월 10일 만기일까지 10일인가요? 3월 만기일까지 아니요. 40만 원대 중반을 하회하진 않을 것이다. 그죠? 예, 3월 10일이네요. 예, 하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차근히 여러분들이 좀 차익하는 쪽으로 좀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뭐 사실
종목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제 끝이 없는데, 그렇게 보세요. 네. 오늘은 뭐 종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다 올랐으니까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조금 올랐느냐, 많이 올랐느냐. 응? 그겁니다. 예. 자, 거래소에서 오늘 하락 종목은 64개, 상승 종목은 833개가 상승했습니다. 코스닥은 66개가 하락했고, 그죠? 1380개가 상승했습니다. 그죠? 예. 뒤집어 얘기하면 다 올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살면 살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응? 하나 넘었습니다. 이제 또 산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3월 FOMC다. 그렇죠? 자, 그런데 시장이 그냥 곤두박질 칠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빠지니까 가격 매력이 생기죠. 모멘텀이 없는 시장에서는 저가 매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재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승부는, 여러분들의 승부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만 기존에 여기는 그죠? 미국의 첫 번째 이제 금리 인상에 그죠? 나서면서 보다 강도 높은. 그래서 지금 시장은 올해 작년에는 하반기에는 올해 한 4차례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말 지나고 연초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5회 야 안 돼, 7회 정도 그죠? 자 이거를 좀 반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양적 긴축을 같이 한다라고 그러죠? 조기한다라고 합니다. 양적 긴축을 시작하게 되면 금리 인상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부분을 전체 시장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돌발 변수였던 것이 우크라이나 문제, 전쟁이 나고 그런 지정학적인 그죠? 예, 문제.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사실 문제가 여러 군데서 터집니다.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천연가스 가격도 뭐 급등을 했고요. 곡물 가격도 막 급등을 했었고요. 실제로 미국이 경제 제재에 나서게 되면 그건 역시 큰 악재이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죠. 이게 다 같이 죽자는 거니까. 근데 그 악재를 좀 벗어났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내일 같은 경우에도 증시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오겠지만 여전히 이제 박스권으로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다만 이제 오늘 이런 걸 보시면 자 가능성을 보면 되는 겁니다. 가능성.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늘은 뭐 종목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제가 이제 수요일 날은 꼭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을 좀 올려드리고 또 아마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이제 수요일 날 올라와야 되는 영상이 안 올라오면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내시고요. 올해는 우리가 상저하고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죠. 차근히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